이름 김아인이라고 하고요. 제 번호 저장해 놓으시고 저희 일단 수업 맨날 1교시에 오자마자 시험 볼 건데 오늘 첫날이니까 시험 없습니다. 수업만 계속 할 거예요. 오늘은 수업하고 숙제 하나가 갔으면 될 거예요. 오늘은 1단원 다 끝낼 거고요. 원래는 하루에 한 단원씩 다 안 나갈 건데 오늘은 시험을 안 보니까 다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교재를 좀 살펴보면 교재가 2권이죠. 자, 2권인데 스풀상에 좀 두껍다 싶은 교재가 우리 수업용 교재이고요. 좀 얇다 싶은 게 숙제예요. 그걸 다 해야지 가는 상황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꺼운 거. 그리고 이게 교재가 좀 이상하게 돼서 어떤 친구는 얘가 원래 이런 형태로 된 친구가 교재 워크북인데 스프링으로 돼야 되는데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몇 명은 아마 이런 형태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스프링으로 된 게 워크북이 아닐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닐 된 사람도 있을 거야. 그 스프링이 좀 이상해. 그래서 미안한데 어쩔 수 없어요. 자, 왠지 수업용 이렇게 생긴 페이지가 있는 친구가 우리 수업용 교재예요. 이런 형태가 있는 친구가 이런 형태가 있는 친구를 펴주세요. 지금 우리 수업할 땐 이런 형태가 있는 친구를 할 거예요. 이런 형태를 할 거예요. 이런 형태 있는 친구를 좀 펴주세요. 몇 명은 막 그렇게 할 거야. 미안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수축 미적분 원을 볼 건데 미적분 원의 계열을 좀 볼게요. 이제 흡산을 할 거긴 한데 자, 일단 대수랑 미적분 원은 뭔가 느낌이 좀 달라요. 미적분 원이랑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대수는 뭐 지수로 배우고 지수로 있고 삼각함수 있고 수열 있죠. 함수 있고 수열이 있는데 얘네들은 다 각각 따로 노는 느낌입니다. 각각의 성질이 다 달라요. 각각의 성질이 다르고 얘는 계산 잘해야 되고 얘는 그래프 잘 그려야 되고 얘는 하나씩 나열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다 라고 하면 미적분 원을 배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함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함수를 정확하게 찾자가 포인트이고요. 함수를 정확하게 찾자. 근데 여기서 우리 함수는 3차 함수랑 4차 함수만 다르게 될 거예요. 이 3차 함수와 4차 함수를 다루기 위한 도구로 첫 번째로 함수의 극한이랑 연속이라는 친구가 나오는 거고 함수의 극한이랑 연속이라는 친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이라는 형태를 배우고 세 번째로 적분이라는 친구를 배워요. 그러면 미적분 원을 배우는 이유는 함수를 찾자가 포인트예요. 함수를 찾자. 그래서 극한과 연속을 통해서 함수가 어떤 형태로 생겼는지 이제 도구를 좀 배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오늘은 도구를 배울 거고 미분을 할 때는 미분을 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미분을 하는 이유는 함수의 정확한 모양을 찾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모양. 어떻게 생겼는데를 찾으려고 함수를 배우는 거고요. 그다음 적분이라는 건 함수의 넓이를 찾자라고 해서 이 넓이의 사이즈, 즉 이 함수의 사이즈가 어떻게 생겼냐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우리는 3차 아직 뭐 안 배우긴 했지만 간략하게 좀 보자면 이런 형태의 3차는 보통 이런 형태로 생겨 있습니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나중에 아직은 모르겠지만 이런 형태로 생겨 있으면 이 모양이라는 건 이런 모양이 되는 친구를 미분할 때 배우는 거고 지금 이 사이즈라는 형태는 이 친구가 위아래로 이 넓이가 얼마나 형성이 되냐 이 넓이가 이 정도 사이즈인지 아니면 이 정도 사이즈인지 그 친구를 배울 때 넓이를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함수를 정확하게 찾으려고 이 1단원이나 3단원을 배우는 거다라고 보면 돼요. 미적분 원은 함수가 가장 주된 파트겠구나 정도로만 파악하면 됩니다. 함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오늘 처음 배우는 건 함수의 극한입니다. 함수의 극한. 자, 그래서 이때 이 함수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함수는 3차 함수, 4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를 배울 거긴 한데 우리는 아직 3차 함수, 4차 함수는 몰라요. 대신에 우리가 배운 함수는 1차 함수랑 2차 함수는 있죠. 걔네들을 이용해서 아마 좀 많이 쓰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극한. 극한이라는 건 되게 말 자체로는 뭐 어느 한 개의 선으로 끝없이 펼쳐간다라는 의미를 뜻해요. 어디 한쪽으로 끝없이 펼쳐간다. 그래서 얘는 교육과정 선생님들 지침서에 보면 딱 나와 있습니다. 얘는 그냥 직관적으로 가르칠 거야.
가르친다는 건 그냥 보이는 형태로만 보겠다는 뜻이에요. 증명을 안 해요. 여기는 증명이 없습니다. 증명 문제를 절대 쉬운 문제를 낼 수조차 없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직관적으로 그렇게 되네 정도로만 파악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네 정도로만. 그래서 첫 번째, 수렴이다 라고 주어져 있죠. 수렴이다 라는 말에 거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뭐예요? 수렴이란 fx는 x에서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뭐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건 이거 말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표시를 좀 해보면, 자 이제부터는 리미트란 형태를 이렇게 쓸 겁니다. 리미트. 이 리미트라는 기호 자체는 극한을 나타내요. 극한을 나타낸다. 이 LIM 리미트의 약자를 따서 리미트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보통 이렇게 많이 쓰던지 아니면 이렇게만 써도 그런 것도 하시면 됩니다. 얘는 리미트 극한의 기호를 나타내는구나 정도 확인. 그럼 리미트이고요. 여기 밑에 항상 x라는 친구가 어떠한 a라는 숫자로 간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x라는 친구가 a라는 숫자로 간다. 즉, 이 x는 우리가 알고 싶은 그냥 어떤 숫자 x고요. 이 m는 어떤 이 자리가 숫자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떠한 뭐 문자, 이런 h 형태로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숫자보다는 이거 숫자 또는 뭐 이런 형태로 무한대 형태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이따가 배울 거야. 근데 여기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친구는 숫자 또는 리미트구나 정도로만 확인하면 돼요. 숫자 또는 리미트.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싶은 건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숫자. 자, 그리고 이 안에 이 리미트 x가 a로 간다 옆에 fx라는 어떤 함수가 존재한대요. 함수. 어떤 함수가 그럼 이 형태의 어떤 함수가 x가 a 근처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거 자체가 극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극한. 근데 이게 어떤 숫자 l로 간다. 어떤 숫자, 얘도 숫자. 얘는 숫자. 얘도 어떤 숫자로 간다라고 했을 때 얘를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표시해요. 어떤 숫자로 가야 돼. 숫자로 값이 정해질 때. 값이 정해질 때 우리는 얘를 수렴한다라고 표시를 해요. 수렴한다. 그러면 얘를 우리 항상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프로 형성을 해야 됩니다. 자, 아까 3차 함수가 대충 이렇게 생겼다라고 할게요. 이 형태 그냥 많이 봐도 돼요. 많이 볼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어떤 a라는 값이 여기 있대요. 자, 얘를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x라는 어떤 숫자는 여기에 있을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 선 위에 있으면 됩니다. 왜? 얘가 fx라는 식이거든요. 이 fx라는 식 그래프 위에 어떠한 x는 아무데나 있어도 돼요. 근데 그 x라는 친구가 a의 근처에 온다는 뜻입니다. a의 근처. 그럼 a의 근처이지만 a의 값에 정확하게 따라가도 되고 안 돼도 됩니다. 안 돼도 돼요. 그래서 이 x라는 점이 이쪽으로 쭉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이쪽으로 쭉 올 수도 있어요. 쭉 왔을 때 이 근처, a라는 이 근처에서 딱 만났을 때 이 점에 이 친구의 y 값을 우리는 극한값이다 표시해요. 극한값. 그럼 여기서 극한값 이 친구가 L이 되는 거겠죠. L.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건 x는 a의 근처에 와 있을 때 y 값을 읽어내는 게 극한값이겠구나 정도 파악하면 돼요. 극한값이겠구나. 지금 이거는 직관적으로 그냥 그런 값하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얘는 증명을 못해요. 증명 못하고 그런 거다 정도 이해. 그래서 여기에 참고다라고 써있긴 한데 참고를 우리 보통 CF 컨퍼런스라고 표시를 하고요. 거기에 x는 a에서 fa가 존재하지 않아도 라고 했는데 fa라는 친구랑 리미트 x는 a로 갈 때 fa라는 친구 얘를 비교를 좀 할게요. 자, 이 친구랑 이 친구 표시가 조금 어색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해를 좀 해주려면 이 fa라는 건 fx식의 x는 a를 대입한 그냥 함수값이에요. 함수값. fa라는 값은 엄청 많이 봤죠. x자리에 a를 넣은 어떤 숫자예요. 숫자. 근데 얘는 지금 봤지만 이 리미트 x는 a에서 fx라는 친구는 fx라는 어떤 식이 있는데 x가 a 근처로 갔을 때 그때 y값을 의미합니다. 얘는 일단은 x는 a 근처에 있는
근처에 있는 극한값. 그럼 얘네들은 엄연히 다른 친구예요. 엄연히 다른 친구. 그래서 표시를 하자면 얘는 x는 a 했을 때 이 점의 값이 뭐 b다 라고 적혀 있으면 fa는 b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fa는 b다. 근데 얘는 공교롭게도 x는 a 쪽으로 가고 x는 a 쪽으로 가고 y는 x가 a 근처로 갔을 때 이 근처로 갔을 때도 만나는 값이 b인 경우라서 얘는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fx 즉 극한값이라도 같은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극한값이랑도 같은 경우 얘는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같은 경우네 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여기는 뚫려 있고 여기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칠해져 있대요. 그리고 여기가 b고 얘가 c예요. 자 그럼 얘는 fa는 여기서 fa라는 친구는 a에 칠해진 이 값, 즉 함수값을 c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함수값은 c다. 그치만 극한값 리미트 그치만 극한값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이 친구는 a의 근처에 갔을 때 이 친구들이 만나는 값입니다. 그럼 얘를 표시하는 거예요. 얘. 그래서 얘는 b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같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걸 인지해야 돼요. 함수값과 극한값은 엄연히 같은 값은 아닙니다. 엄연히 같은 값은 아니고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참고에 써있는 게 밑표시 x는 a에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던 즉 이 값이 없어도 여기에 이 값이 뻥 뚫려 있어도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다라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네들에서 표시한 거 자, 얘는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같은 형태고 얘는 다른 형태였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함수값이 존재한다라고 즉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값이 존재하는 조건을 찾을 수 있어요. 존재하는 조건. 이때 존재하는 조건은 함수값과 일단은 그거구나. 두 번째 극한의 존재인데 자 x는 a로 왔을 때 우리 얘에서 이제 좌극한 우극한이라고 플러스 표시를 따로 할까요? 플러스 표시 마이너스 표시 즉 x는 a가 이쪽에서 올 수도 있고요 x는 a가 이쪽에서 올 수도 있어요. x는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다라고 했습니다. 그치만 이 a를 기준으로 이쪽보다 위 플러스 쪽에 있으면 얘는 플러스 쪽, 얘보다 마이너스 쪽에 있으면 마이너스 쪽 이렇게 표시를 따로 할 거예요. 표시를 따로 할 겁니다. 표시를 따로 할 거예요. 왜냐? 우리 수직선을 이렇게 항상 표시할 때 0을 기준으로 0보다 큰 게 있으면 여기 플러스 1, 2, 3 이런 형태로 썼고요. 여기 마이너스 쪽은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런 형태로 썼죠. 그래서 이 형태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나누는 거예요. 얘는 0일 때가 기준이었고 얘는 x는 a일 때가 기준인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쪽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쟤네들을 구별을 할 건데 그러면 자, 플러스 쪽으로 오는 친구를 리미트 x는 a로 가는데 a의 플러스 쪽으로 오는 뒤에다가 플러스 1을 써주면 돼요. 플러스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식인데 fx식이 x는 a의 플러스 쪽에서 오는구나. 즉 얘를 우리 우극한이다. 오른쪽에서 온다라고 해서 우극한이기도 한데 플러스 쪽에 온다가 더 중요하다. 우극한이라는 말보다는 영어를 표시한 이 형태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영어를 표시한 이런 형태. 자 그리고 반대쪽에서 오는 경우, 반대쪽에서 오는 경우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이런 형태는 a에서 마이너스 쪽에서 오네라고 표시해서 리미트 x는 a의 마이너스 쪽으로 오고 fx식이고 자 그럼 얘는 a의 마이너스 쪽으로 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쪽으로 오기 때문에 얘는 좌극한 왼쪽에서 온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돼요. 좌극한 우극한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플러스 쪽에서 오느냐 마이너스 쪽에서 오느냐가 가장 중요한 형태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있을 때 얘네들 값이 같으면 좌극한 x는 a 마이너스 주고 오는 어떤 값이랑 리미트 x가 a의 플러스 쪽으로 오는 어떤 값이 같으면 우린 얘를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보십니다. 극한이 존재. 즉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아야지만 극한이 있다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있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지만 얘가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좀 더 생각을 보면, 자, 여기 x는 a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친구는 얘가 딱 맞춰져 있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얘는 함수값이 b고 극한값도 b네 라고 볼 수 있어요. b네. 그럼 얘는 극한값이 있는 거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있는 거다. 자, 그리고 얘는, 자, 여기는 뚫려있고 얘는 b. 자, 얘는 함수값은 없지만 극한값 x는 a의 근처에서 x값이 y값이 딱 만나죠. 한쪽에서. 그럼 얘는 극한값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극한값이 있다. 자, 근데 얘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런 형태. 자, 플러스 쪽에서 오는 친구랑 마이너스 쪽에서 오는 친구의 y값이 같지 않아요. 그럼 이럴 때를 우리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극한값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x는 a를 기준으로 y값이 만나냐 안 만나냐를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y값이 만나냐 안 만나냐. 그리고 그 밑에 문제가 있긴 한데 이것보다는 뒤에 문제, 예시를 문제를 풀어볼게요. 좌극한이랑 우극한, 이제 좌극한, 우극한을 따져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좌극한이랑 우극한을 따져서 얘네들이 어떻게 해결되느냐를 보겠다는 뜻이에요. 예시 1번 그래프를 좀 이거 되게 쉬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엄청 많이 들어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fx 이렇게 간대요. 자, 그러면 이 형태에서 x는 마이너스 1 근처를 일단 보는 겁니다. x는 마이너스 1 근처. 자, 요만큼만 읽으면 x는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선상을 봅니다. 선상을 봤는데 뒤에 봤더니 마이너스가 붙어있잖아. 그럼 마이너스니까 여기다 왼쪽에 있는 친구를 읽으면 돼요. 왼쪽에 있는 친구는 얘죠. 얘의 딱 마이너스 1이랑 만났을 때 그 y값을 읽으면 얘는 3이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읽는 방식입니다. 읽는 방식. 그리고 리미트 두 번째 거. x는 1 플러스로 오는 친구예요. 그럼 x는 1을 기준으로 딱 선상에서 1의 플러스 쪽으로 온대요. 그럼 플러스 쪽이면 얘보다 플러스 쪽이니까 이쪽에서 오는 친구지. 이쪽에서 오는 친구의 값을 읽었더니 그때의 y값은 1이죠. y값을 읽는 거야. y값을.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리미트 x x는 2로 가요. 자, 그럼 이거는 자, 일단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라는 건 위에 여기서 찾아놨죠. 얘는 3이야. 이 친구는 3으로 확정을 해요. 근데 얘는 리미트 x는 2를 근처래. 그럼 x는 2를 근처로 뿔마가 안 써져 있으면 그냥 그 친구의 y값을 읽으면 돼요. 1. 뿔마가 없으면 그냥 그 친구의 y값을 읽어라. 그래서 얘는 4가 되겠죠. 4. 그 다음에 x는 얘도 읽었네. 리미트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더하기 리미트 x의 2 마이너스 더하기 f. 자, 그러면 이거는 자,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쪽은 얘가 찾아놨으니까 3인 거고 얘는 f 2의 마이너스 쪽이면 x는 2의 선상에서 마이너스 쪽에 오는 친구를 봤더니 얘예요. 그럼 얘의 y값 1이네 확인. 자, 그리고 f2는 뭐야? 함수값이지. f2는 1이 아니라 색칠이 져져 있는 친구, 색칠이 져져 있는 친구. 그래서 얘는 3인 거야. 그래서 다 나오면 7이겠죠. 좌극한과 우극한을 읽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좌극한과 우극한을 읽는 방법. 자, 그리고 예시 2번 있죠.
근처에 왔을 때 이 근처의 극한값을 읽은 겁니다. 이 근처에 이 친구들 값을 읽으시면 돼요. 만나는 값. 그리고 되죠? 자, 예시 2번. 예시 1번처럼 이렇게 그래프로 나오는 형태는 모의고사에서는 맨날 3번, 4번으로 나오는 형태고요. 우리 모의고사는 아직 못 봤지만 3학년 때 되면 많이 볼 거고요. 특히 내신 할 때도 아마 1페이지에 장식한 문제일 거예요. 이거 거의 눈으로 푸시는 겁니다. 눈으로. 근데 예시 2번처럼 나올 경우도 있어요. 예시 2번처럼 우리가 구간이 주어진 형태 3x제곱 더하기 5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x 함수 더하기 t x는 1보다 작은데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값이 존재해요. 존재하라 라고 하면 얘는 어떤 형태로 표시를 하느냐. 자, 존재하려면 항상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고 했어요.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다. 그럼 좌극한이 우극한이 같은데 이게 또 무슨 뜻이냐? x는 1을 기준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럼 일단은 우리 유리함수 배울 때 많이 봤어요. x가 1보다 클 때랑 작을 때를 나눠서 계산을 하는데 x가 1보다 클 때는 요 형태에서 넣으면 한 이런 상황이겠죠. 이런 상황. 지금 여기 있는 1 넣으면 몇이죠? 8이죠. 이런 상황이었고 1보다 클 때니까 등호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1보다 작을 때 그림은 2x 3승 플러스 k다라고 해요. 아직 3승을 모르지만 그림 그리면 이런 상황이에요. 대충 이런 상황. 근데 정확하게 아직 몰라요. 근데 얘가 리미트 x는 1로 갔을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좌극이랑 우극이 같은 y값을 만나야 한다는 뜻이니까 여기가 이렇게 딱 만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딱 만나야 된다. 그럼 딱 만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x는 1에다가 위아래에다 그냥 답을 넣으시면 되지. 위에는 8이고요. 아래는 2 더하기 k가 돼요. 그럼 얘네들이 같으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같으면 된다. 그림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지만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같으면 된다. 그래서 k는 6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k는 6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밑에다가 이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밑에다가 이거 맨날 그림 그리고 있을 수 없잖아.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거기다 플러스 추가로 이렇게 적어주세요. 리미트 x는 a로 갈 때 fx 이걸 구하라라고 했을 때 fx가 x의 n승 형태이면 그냥 숫자 대입한 그냥 x는 a 대입해서 찾으면 된다. 대입해도 된다라고 적어주세요. 된다. 나중에 연속해서 배울 거긴 한데 미리 보자는 뜻이에요. fx가 x의 n승 형태일 때는 x는 a 그냥 대입해도 된다. x는 n승의 형태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y는 x에 관한 1차식, 2차식, 3차식, 4차식 이런 친구들을 의미해요. 2차식, 3차식, 4차식 즉 얘네들이 여러 가지 다항함수일 때는 그냥 숫자 넣으시면 됩니다. 다항함수일 때는 그냥 숫자 넣으면 된다라는 걸 기억하면 돼요. 다항함수일 때는 숫자 넣으면 된다. 그 다음에 넥스트 그럼 리미트가 수렴하는 경우를 봤는데 이제 좀 발산, 무한대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볼게요. 무한대는 자 그리고 많이 봐서 알겠지만 대수는 1단원이 가장 쉽고요. 다항함수 공통수학 1에서도 1단원이 가장 쉽듯이 이 대수에서도 무조건 1에서도 함수의 극한이 가장 쉬운 파트다라고 보면 돼요. 여기는 가장 쉬운 겁니다. 항상 처음 배우는 게 가장 쉬운 거예요. 점점 어려워져 갈 거야.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건 어렵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발산이다라는 말은 한없이 커져간다라는 뜻이에요. 한없이 커져가는 상태를 의미해요. 한없이 커져가는 상태를 우리 발산이다라고 할 거예요. 수렴의 반대가 발산이다라고 보면 돼요. 한없이 커져가는 상태라고 해서 우리는 인피니트, 즉 무한대 형태로 이 표시를 쓸 겁니다. 그럼 이 무한대로 나온 이 표시는 얘는 숫자는 아니에요. 숫자가 아닙니다. 로그는 숫자로 얘기할 수 있지만 무한대는 숫자로 얘기할 수 없어요.
즉 무한대는 숫자가 아닌 점점점 커져가는 어떤 상태다 정도로만 확인하면 돼요. 언젠가 점점 더 커져가는 상태다. 그럼 우리 가장 배웠던 거 이걸 많이 볼까? 자, 우리 y는 x분의 1 그림 그릴 수 있죠. 자, y는 x분의 1 그림 그리는 거 어렵잖아요. 쭉 이렇게 생기는 건 유리함수 정도는 배웠으니까. 이런 형태에서 얘네들이 이제 찾아볼게요. 리미트. 자,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x가 0으로 갈 때. 자, 일단은 보면 x가 0으로 갔을 때 플러스 쪽으로 자, x는 0은 이쪽이고요. 0이 플러스 쪽이면 이쪽에서 온 친구죠. 이쪽에서 온 친구가 얘를 찾아야 돼요. 그럼 이때 y 값을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얘는 계속 커져갈 거니까. 그럼 y 값을 읽어야 되는데 극한 값을 읽으려면 y 값을 읽어야 되는데 그 값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점점 커져가서 이런 형태로 우린 무한대다 얘기를 할 거예요. 점점 커져가는 이 형태를 우리 무한대다 얘기를 할 거고요. 리미트. 그럼 x가 0의 마이너스로 간대요. 자, 그럼 x가 0의 마이너스로 가는 친구는 이만큼. x는 0이 여기 있는데 0의 마이너스가 이쪽에 있지. 이쪽에서 오는 친구가 1이에요. 이때 y 값을 읽어야 되는데 이 y 값은 또 한없이 내려가요. 계속. 그럼 이 내려가는 형태를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무한대다 이렇게 표시를 한다. 그래서 발산이라는 형태는 한없이 커져가는 y 값이 한없이 커져가느냐 아니면 y 값이 한없이 작아지느냐를 의미해요. 한없이 커져가느냐 작아지느냐. 그리고 얘에서 확인. 이 x가 0이 아니라 이제 무한대로 간다라고 설명해야 돼요. 무한대로 가는 형태는 x가 무한대로 갈게요. x는 이쪽 선상에 있는 건데 얘가 무한대로 간다는 건 이 끝에 있는 친구예요. 즉 x가 쭉 커져갈 때 y 값은 점점 0의 근처로 가고 있습니다. 0의 근처로. 그래서 우리 얘를 그냥 0이다라고 얘기할게요. 0이다. 자, 그리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x분의 1.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x분의 1은 x분의 1이라는 식은 여기 있고요. 마이너스 무한대면 이쪽에서 오는 친구겠죠. 0의 마이너스 무한대 쪽. 그래서 오는 그때 y 값은 얘예요. 얘는 계속 0이 근처에 있죠. 0이 근처에 있을 때라고 했을 때는 얘는 그냥 0이다라고 합니다. 얘는 0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쓰진 않아요. 즉 x의 값에서 0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써도 y 값에서는 0에서는 이런 형태로 표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표시를 한다. 그럼 여기서 우리 항상 극한은 직관적으로 이해한다라고 했죠. 자, 무한대분의 1 형태로 가는 친구는 0이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무한대분의 1 형태. 지금 이 형태가 이거예요. x가 무한대잖아. 무한대를 한번 넣어. 얘는 x분의 1은 다항함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유리함수긴 하니까 그럼 여기다 넣으면 무한대분의 1 형태로 될 수 있습니다. 무한대분의 1 형태로 대입을 했다 치면 그럼 무한대분의 1은 0으로 간다. 얘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얘가 더 중요합니다. 무한대분의 1 형태는 0으로 갈 겁니다. 무한대분의 1 형태는. 자, 그리고 얘는 0쪽을 넣은 거니까 0분의 1 형태는 0분의 1 형태는 무한대로 가는구나를 기억하면 돼요. 0분의 1 형태는 무한대로 가는구나, 무한대분의 1 형태는 0으로 가는구나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무한대에서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무한대분의 1은 0으로 갈 거고 0분의 1은 무한대로 가더라. 저 정도만 확인하면 되고요. 그러면 얘만 기억해서는 이제 문제 풀리려면 이거 잘 안 될 수 있어요. 내신에서는 이런 형태로 많이 내진 않고요. 밑에 뭐 그래프가 많지만 이런 형태로 많이 읽어줘요. 밑에가 적어요. x는 2 플러스로 갔을 때 x 마이너스 2분의 절대값. 이런 형태의 값을 찾아라. 이런 형태로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원래는 이 친구를 여기다 넣으면 x는 2를 여기다 넣으면 0분의 1이니까 무한대겠지 해서 무한대만 쓰면 답이 틀리게끔 내신은 날 겁니다. 내신은. 그럼 내신에서는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 얘를 직접 그림 그려서 해결하는 뜻이에요. 그림 그려서 해결하라 라는 뜻이고요. 쟤는 x가 2보다 클 때는 x-2분의 1이고요. x가 2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 x-2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그럼 2를 기준으로 정근선은 2고요. y는 0일 때가 정근선. 그래서 x는 2보다 클 때는 이런 그림일 거. x는 2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잖아. 그럼 이런 상황이지. 이런 상황일 거예요. 자, 그림 그려서 해결하면 자, 원래는 여기 봐봐. 여기 원래는 그냥 x만 있으면 0의 플러스일 때 무한대고 0의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즉 x는 0을 기준으로 해서 얘는 만나지가 않아요. 한쪽에서 지금 얘랑 얘는 같지가 않아. 얘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라서 얘네끼리는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근데 쟤는 2를 기준으로 2의 플러스 쪽도 무한대로 가고 2의 마이너스 쪽도 무한대로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같은 값이라서 얘는 무한대로 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일단 극한은 존재하긴 하겠다라고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그래서 그림으로 해결하는 형태를 많이 볼 거고요. 그러면 여기다 플러스 x는 요 형태를 볼게요. 요 형태. 자, 그러면 일단은 상식적으로 보면 x는 0을 여기다 넣으면 0분의 1은 무한대라고 했고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일단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정확하게 하려면 그림 그려야 돼요. 정확하게 하려면 그림 그려야 돼요. 그림. 빨리 해도 될까? 0을 기준으로. 정근선은 0일 거고요. 마이너스 무한대면은 원래는 0보다 클 때는 음수니까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빨리 갈게. 이런 형태이면 0의 무한대 0의 근처로 얘를 플러스 쪽 마이너스 쪽 봤더니 다 밑에 있는 식으로 쭉 내려가죠. 그러면 아 마이너스 무한대가 맞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내신에서는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해요. 내신에서는. 근데 이제 수능에서는 이런 형태가 많이 안 나올 거예요. 이런 형태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무한대는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수능에서는 관심이 없고요. 내신에서는 이런 형태 기억, 니은, 지긋해서 실수 유발하는 형태를 많이 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네. 0분의 1 있잖아요. 근데 분모에 0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되는데 이거는 근처로 간다 해서 이런 형태 보시면 돼요. 근처. 원래 0분의 1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얘는 극한이기 때문에 0의 근처로 가는 형태라서 0분의 1 형태가 보이면 극한일 때만 가능한 형태입니다. 0분의 1은 절대값 x 마이너스 2분의 1은 수렴하는 거예요? 수렴한다라고 정확하게 이해 못해요. 못하지만 얘는 그냥 무한대가 확실히 여기에 뿔마가 없어도 근데 값을 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뿔마가 없어도. 무한대는 정확하게는 수렴한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무한대는. 넥스트. 이제 문제 풀 거예요. 진짜 시험에 나오는 형태고요. 문제들은 보통 다 모의고사 기출문제입니다. 보통 모의고사 기출 아니면 내가 변형한 것들이에요. 1번. 25년도 9월이니까 작년 겁니다. 선배들 건데 답을 귀찮네요. 이거 읽는 건 별로 어렵진 않아요. 마이너스.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1 플러스로 갈 때 자, 얘를 읽어내면 됩니다. 읽어내는 방식은 이렇게 x는 0을 확인합니다. 0을 확인하고 0의 마이너스 쪽이니까 이쪽에 오겠지. 이쪽에 왔을 때 y값을 읽으면 얘는 마이너스 2 해주면 되고요. 쟤는 1의 플러스 1을 찾아보고 1을 기준으로 플러스 쪽이면 이 형태죠. 여기 왔을 때 y값, x는 1과 만나 y값 1이네.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다음 2번 해주면 되겠죠. 2번. 그래서 2번은 해보세요. 2번은 안 해줄 거야. 계산하기 귀찮아요. 2번 했을 때 다 3번 나오면 됩니다. 2번은 해보세요. 그냥 문제 그래프를 읽으면 되는 거니까 눈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겠죠. 이런 그런 느낌. 그래서 정답률이 98%에 해당하는 겁니다. 즉 전국에 있는 학생 중에서 2%만 틀리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극한 형태의 느낌이긴 한데 일단 푼 방식만 좀 확인할게요. 확정함수에 대한 얘기는 다시 좀 그리고 7번 가서 다시 자세히 하고 이 형태만 일단 볼게요. 자, 얘는 마이너스 1 뒤에 뿔마가 없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1의 극한값을 읽을 겁니다. 마이너스 1에서 딱 만나는 이 친구의 y값을 읽으면 그때는 값 1 이렇게 되겠죠. 얘는 읽으면 돼요. 얘가 문제예요. 얘는 안에 있는 친구가 x가 아닙니다. x-1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일단 대입해 x.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런 상황이겠죠. 일단 대입해주면 그럼 일단 숫자끼리만 계산해봐. 그럼 0이고요. 이 플러스는 그냥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살아있다. 그러면 f의 0 플러스 쪽을 읽어라 라고 일단 보면 돼요. 읽어라. 자, 이 형태가 나온 이유는 저 fx 안에 x-1이라는 다른 식이 있어서 그렇고요. 얘를 우리는 합성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건 몰라도 돼요. 일단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이 친구 그냥 여기다 대입하고 이 뒤에 있는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래서 0의 플러스 쪽에 오는 친구의 0을 y값이 0이니까 0이죠. 끝. 1. 이렇게 그냥 읽으시면 돼요. 더 자세한 얘기는 7번 가서 다시 할 거야. 그럼 4번도 거의 똑같은 형태겠죠. f x가 1의 플러스로 가는데 fx 곱하기 f 1-x.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하느냐? 1 플러스. 자, 얘는 뭐 곱하기 뭐 형태니까 따로따로 넣는 겁니다. 곱하기 형태니까. fx 식은 곱하기 형태니까. 자, f1 플러스 해당하는 친구는 1을 플러스니까 1이겠죠? 귀찮게 만들었어요. 1입니다. 그리고 얘가 뭐예요? 자, 1 플러스 x 자리에 1 플러스를 넣을 건데 그럼 다시 f 1 마이너스의 x 자리에 1 플러스를 넣는 겁니다. 그럼 일단 숫자끼리만 계산해주면 1에서 1 뺀 거니까 빵입니다. 빵. 근데 저 마이너스 뒤에 있는 플러스는 살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가 여기에 들어가야죠. 마이너스가 분배도 돼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이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바뀌어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마이너스는 바뀌어. 그래서 f 0-다라고 보시면 돼요. f 0-. 그래서 0의 마이너스 쪽에 있는 친구는 2네. 얘는 2입니다. 그래서 1 곱하기 2에서 정답은 2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3번과 4번의 차이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3번은 그냥 x의 플러스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양수이기 때문에 그냥 양수로 나왔다라고 보면 되는데 얘는 뒤에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친구도 바뀌더라라고 바뀌더라. x 앞에 플러스 부호가 있느냐 마이너스 부호가 있느냐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걸 기억하면 돼요. 얘는 합성함수 형태고요. 이게 거의 시험 문제 나올 일은 없지만 그래도 발음 봐야 돼요. 그래서 얘를 변형을 내가 한 거고요. 넥스트. 오, 맞다. 자, 그림 형태로 보이시는 게 1, 2, 3, 4번인데 이제 그림 형태로 나오는 극한값들 존재하는 형태는 금방 했던 문제랑 비슷해요. kx-5 x-k 제곱. 이거 뭐 거의 쉽게 보시면 됩니다. 얘가 극한값이 언제냐? x가 2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하라고 했습니다. 극한값이 2야. 오타가 나네요. 2예요. 2. 5 하는 거예요. sorry. x는 2의 근처로라고 했어요. 그럼 2니까 2의 플러스 쪽, 2의 마이너스 쪽인데 얘를 좀 더 이제 편리하게 봅시다. 얘는 2보다 큰 쪽에서 오는 거니까 2의 플러스 쪽이다라고 그냥 확인해도 되겠지. 맨날 이거 그림 그리고 있을 수 없잖아. 그리고 얘는 2보다 작은 거니까 2의 마이너스 쪽에서 온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2의 마이너스 쪽으로 온다. 이거 맨날 그림 그리고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2의 플러스 쪽에 오면 이 친구 2 넣으면 돼요. 쟤는 다만큼이니까.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쪽에 오는 이 친구 x자리에 2를 넣으면 돼요. 그 값이 플러스 쪽, 마이너스 쪽이 같아야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변하고 이제는 2차 함수입니다. 2k-5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9 했더니 k는 3 k 뭐랬니? k는 3 이렇게 답을 내면 되죠. 이 정도는 좀 빨리 할게요. 그다음 6번
나오고 유리함수도 나오네요. 3. 그래서 리미트 얘는 3이에요. 얘가 존재할 때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유리함수인데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 절대값도 있잖아. x가 3보다 클 때와 작을 때를 일단 나누긴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3보다 클 때라고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럼 굳이 이거 나눌 필요 없이 얘 3보다 클 때니까 이렇게 안 나오고 그냥 양수로 나오면 되겠죠. 아무 때나 뿔말을 나누는 게 아니라 범위가 있으니까 저런 형태입니다. 그럼 얘를 인수분해 바로 되겠지? x 더하기 3으로 된다라는 게 바로 x 더하기 3으로 바로 된다. 그럼 x 더하기 3이니까 얘도 자체가 x 플러스 3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얘가 존재를 해야 된다네? 그러면 x 위에다가 얘는 x의 플러스 쪽에서 오는 친구니까 3 플러스인 거고 얘는 3의 작은 쪽에서 오는 거니까 3 마이너스. 그래서 3을 넣었을 때 얘는 6이고요. 이 친구는 a예요. 걔네들이 같아요. 그래서 a는 6 확정 하시면 3번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3번. 그리고 7번. 이게 극한이 너무 쉽다 보니까 이제 합성함수 극한을 시험 문제 겁나 많이 내세요. 내신에서만, 수능에서는 합성함수 극한을 거의 안 내는데 합성함수 극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거 완전 내신용입니다. 완전 내신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원래 우리 합성함수는 f 합성 gx 뭐 이렇게 생겨있죠. 우리 합성함수를 구하라고 하면 f 합성 g다라고 했을 때 형태는 저런 형태입니다. 그럼 합성함수의 뜻은 g의 t역, 즉 y값이 f의 x값이 되더라라는 게 특징이죠. 합성함수의 얘 정의입니다. 정의. 합성함수의 정의는 안에 있는 친구의 y값이 밖에 있는 친구의 x값이 되더라라는 게 특징이에요. 다른 특징. 자, 그러면 여기다 리미트 이제 극한을 씌우겠다는 뜻이에요. 극한은 x는 a로 갔을 때 이런 형태로 극한을 씌워보겠다는 뜻이에요. 극한을. 그러면 gx부터 해볼게요. gx 했을 때 임의로 이런 형태로 갈게요. 이런 형태로. 자, 그러면 일단은 g의 x는 a를 근처했을 때 얘가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정확한 얘기가 없으면 내가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가는지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로 가는지 내가 체크를 일단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f 합성 g f 합성 g. 자, 그러면 하나씩 해볼게요. 자, a의 플러스 쪽이라는 거면 g의 지금 a는 여기다 넣을 겁니다. a의 플러스 쪽으로 넣었을 때는 a의 플러스 쪽이면 요 형태죠. 요 형태니까 일단 2로 가는 거구나 확인했어요. 2로 가는 거구나까지 확인. 자, 여기는 a의 마이너스 쪽이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오는 친구 얘는 1로 가네, 얘는 1이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이네, 1이네. 자, 그랬을 때 얘를 그럼 이제 또 극한을 씌웠을 때 이제는 얘는 숫자 2가 됐고요. 얘는 1이 됐어. 그럼 여기다 F1 넣으면 되고 F2 넣으면 되지 하시면 큰일 나요. 왜냐면 극한이잖아. 극한은 항상 좌극이랑 플러스 쪽으로 오느냐 마이너스 쪽으로 오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플러스 쪽으로 오느냐 마이너스 쪽으로 오느냐. 근데 이 G, 이때 이 2는 G의 Y값이고 이 Y값이 위에서 오는지 아래에서 오는지를 꼭 따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Y값, Y라는 Y는 2라는 이 친구가 위에서 오는지 아래에서 오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위에서 오는지 아래에서 오는지. 합성함수는 G의 Y값이 F의 X값이 되기 때문에 이 X 크게 봤을 때 F의 X값이 되는 이 친구가 플러스 쪽에서 오는지 마이너스 쪽에서 오는지는 G의 플러스 쪽에서 오는지 마이너스 쪽에서 오는지를 따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거야. 그러면 잘 많이 봐줘야 돼 이거는. 자, 그래서 얘는 2지만 이 y는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니 y는 2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보다 위에서 오는 친구라서 2의 플러스가 이렇게 따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합성함수는 무조건 따져야 돼요. 합성함수는. 그리고 얘는 2의 1인데 1의 음수 쪽에서 오는 거죠. 그럼 1의 마이너스 이렇게
따라서서 값을 찾아요. 그래서 일단 f는 아직 안 그렸지만 얘를 찾으려면 f에 2의 플러스 쪽의 값을 읽어야 돼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원래 이렇게 표시하면 틀려요. 그렇지만 여기 객관식을 표시할 때 객관식을 표시할 때는 얘는 리미트 x는 2의 플러스 쪽으로 가는 fx네를 그냥 쓰기 편하게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난 이렇게 많이 쓸 거예요. 귀찮아서. 리미트 쓰는 게 조금 귀찮아요. 근데 이렇게 쓰는 건 객관식에나 쓰면 되지 주관식에 쓰면 당연히 틀려요. 그냥 그런 것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해석을 하자라는 게 특징이에요. 얘는 1의 마이너스 쪽으로 오네. 그럼 x f1 마이너스 값을 읽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정확하게는 리미트 x는 1 마이너스 쪽으로 오는 fx다라고 읽으시면 돼요. 합성함수를 하는 방식은 이런 거구나 정도 확인했을 때 이제 문제를 읽어볼 겁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귀찮아요. 리미트 x가 플러스 0 내가 이거 표시를 그냥 일단 냅둔 건데 이 극한에 대한 표시가 매년 바뀌고 있어요. 즉 x가 2의 플러스로 간대. 이런 형태를 지금 우리는 권장해서 얘를 쓸 거지만 옛날에는 2의 x는 플러스인데 앞에다가 플러스를 쓰는 경우도 있었고요. 앞에다가 쓰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x는 2이지만 플러스 0 이렇게 해서 플러스 0을 따로 붙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게 표시가 바뀌거든요. 플러스 0을 쓰든지 아니면 앞에다 쓰든지 뒤에다 쓰든지 얘가 표시가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0의 플러스인데 얘는 이 표시들은 얘는 이렇게 써 있으면 그냥 여기 플러스 쪽이구나 라고 표시가 옛날 겁니다. 2012학년도이기 때문에 옛날 형태로 계속 써 있는데 그냥 냅두면 돼요. 읽는 방식이 똑같다는 뜻이고요. 0의 플러스 하나씩 써주세요. 얘는 0의 플러스인데 x는 0의 플러스 쪽이면 얘지. 자, 합성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3이다 라고 읽는 게 아니라 3에 y는 3에서 플러스 쪽으로 오는지 y는 마이너스 쪽으로 오는지 이걸 꼭 그려서 확인해야 돼요. 합성함수이기 때문에 합성함수이기 때문에. 그럼 얘는 3에 마이너스 쪽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꼭 붙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다음 얘는 2의 플러스 쪽이면 요거죠. 자, 얘는 3이다 라고 써있는데 얘는 그냥 일직선상에서 오는 거예요. 즉 파란색 선을 그려도 그냥 얘는 3이 되죠. 3이 돼요. 그럼 얘는 3의 플러스 쪽으로 오느냐 마이너스 쪽으로 오느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얘는 3 그대로 쓰면 돼요. 3 그대로. 그리고 다시 얘는 F3 마이너스를 읽으라는 뜻이고요. 얘는 F3을 읽으라는 뜻이겠죠. 그럼 3 마이너스는 3의 음수 쪽으로 오는 친구 얘를 읽으시면 돼서 얘는 3이 되고요. 얘는 F3의 Y 얘는 F3이잖아. 얘는 함수값이에요. 그럼 x는 3 넣었을 때 함수값 얘를 읽으면 돼요. 그래서 3 더하기 2에서 답은 5번 나오시면 됩니다. 합성함수 얘기는 교재 워크북에 또 많이 나와 있어. 분들 많이 풀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조금 쉬었다 할게요.